반갑습니다. 송주준입니다.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서 삶의 지혜 아닌 지혜 한 가지를 얻은 게 있다면은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거든요. 정말로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과 어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또 반대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경우도 별로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에서 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평상시에 교류하는가 뭐 이것만 보더라도 대충 감이 잡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말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? 이거 뭐 조폭인지 깡패인지 구분 안 되는 사람들만 지금 옆에 다 몰려 있고,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인재라고 하면서 선별해 오는 사람들, 그 사람들도 하나같이 어땠는지 우리가 뭐 최근에 있었던 김은경을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겠죠, 그렇죠?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것도 이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.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윤아 씨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, 야 진짜 막 가수로서 그래도 좀 똑똑한 줄 알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김윤아 씨가 이 정도로까지 어떻게 멍청한 소리를 할 수 있지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함을 주고 있는데, 과연 이 김연아 씨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? 물론 뭐 최근에 이런 사진까지도 공개가 됐었죠. 물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방송 때문에 같이 모인 것 같은데,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 아니겠습니까? 하필이면은 이재명이랑 같이, 하필이면 또 샘 오출이랑 같이, 하필이면 또 유열 씨랑 같이, 뭐 이런 것들이 뭐 누군가가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진짜 뭐 운명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, 제가 보기엔 어떤 그 아우라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, 이런 사람들이 뿜어내고 있는 아우라가 있기 때문에 그 아우라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모인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. 지금 이제 하하 씨만 제외하고 나머지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이제 골로 가고 있는 그런 멤버들인데, 뭐 하하 씨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. 자, 그런데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김윤아 씨 옆에 저렇게 활짝 웃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? 김제동 씨입니다. 야,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진짜 운명을 믿게 됐어요. 이거는 이게 뭐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정말 김윤아 씨와 비슷한 사람들은 김윤아 씨 주변에 있는 것이고, 그리고 또 김윤아 씨의 그 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라고 해야 될까? 뭐 어쨌거나 이런 좀 비슷한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거겠죠.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. 김윤아 씨가 이제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해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모로 욕을 먹고 있는데,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떤 근황을 보이고 있을까?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났던 게 강연료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돼가지고 사실상 방송계에서 퇴출당하다시피 하고, 그리고 간간히 또 YTN인가 이런데 이제 그 MC를 맡으면서 이준석이랑 또 까불어대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김재동 씨인데, 최근에 고민정이가 김재동 씨에 대해 가지고 언급을 또 꺼낸 적이 있어요. 그때 이제 꺼냈던 이유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김재동 씨의 이름이 거론이 됐었는데, 그 이동관 위원장이 작성했다라고 하는 문건에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어떤 식의 노력이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 때문에, 이동관 위원장 때문에 김재동 토크쇼 오마이텐트가 결국에 문을 닫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김재동 씨가 했다고 하는 오마이텐트 이거 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저는 생전 처음 들어봤어요. 진짜 뭐 김주동 씨에 대해서 관심이 제가 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송을 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, 오마이 텐트라고 하는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. 이 고민정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존재도 제가 처음에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뭐 이런 방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캠핑을 하면서 토크를 한다라는 컨셉으로 오마이 텐트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는데, 이걸 아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. 왜냐? 이게 파일럿 방송이었거든요. 어이가 없는 것이죠. 방송국 자체적으로 파일럿 방송이 인기가 없을 것 같으니까 막을 내린 거, 이것까지도 무슨 뭐 이동관 위원장이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도 모르죠.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뭐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뭐 이동관 탓이라고 할 것 같은데, 김주동 씨가 저렇게 생긴 거, 뭐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웃기게 생긴 거, 이거는 뭐 기분 좋아하시지 않을까? 김주동 씨가 웃기게 생긴 거 그것도 뭐 이동관 탓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? 100번 우리가 양보해가지고 정말로 무슨 뭐 이동관 위원장이 외압을 끼쳤다라는 정도가 되려면은, 정규 평성이 잘 되고 있던 것이 갑자기 무슨 뭐 보수 정권이 들어면서 막을 내렸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, 이렇게 가게 되면 김재동 씨도 불리해요. 왜냐면은 보수 정권 동안에 김재동 씨 잘 나갔거든요. 환상의 짝꿍,
7일간의 기적, 밤이면 밤마다, 김제동의 톡투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였습니까? 보수 정권 동안에 잘 김제동 씨가 했던 것들 아닙니까?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무슨 뭐 파일럿 방송이 정규 평성에 앉는 거를 가지고 외압을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오히려 제가 보기에 지금 방송했던 거를 보면 김제동 씨는 보수 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것이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에 올라가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적극적으로 방송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. 근데 뭐 고민정 씨뿐만이 아니라 김제동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뭐 보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다라고 막 떠들어 댕겼었는데 글쎄요,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을 할까요? 전혀 제가 보기엔 호응을 안 할 것 같습니다. 욕만 하면 더 했지. 왜냐?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제동 씨가 다시 이렇게 또 힐링 토크다 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가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런 식의 지 자체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강연을 했다라는 거. 그리고 평상시에는 또 뭐라고 떠들어댔었던 거. 뭐 편의점 알바에게 물어보니까 시급이 만 원이라도 받으면 행복할 것 같다. 그래도 행복하게 못 해주냐라는 얘기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울먹거렸던 사람이 김제동인데 본인은 뭐 지금 시간당 보니까 뭐 1,000만 원꼴이라는 거 아닙니까? 강연료가. 이런 식의 위선에 국민들이 진짜 기겁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김제동 씨가 퇴출 당하다시피 했던 건데 그랬던 본인이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급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. 저 강연료도 얼마인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.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강연료를 다시 시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진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줄 법한 내로남불인 거 아닐까. 최소한 자기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다라는 게 인지가 되고 반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를 못할 것 같은데 다시 재결했다라는 게 김제동 씨가 처음에도 아마 강요 논란이 터졌을 때 억울해했거나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누가 보든지 간에 이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일단 김제동 씨가 2012년도에 강연을 할 때만 하더라도 강연료가 얼마였냐?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이게 몇 년 정도 지나고 2014년도가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강연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300만 원이 돼요. 그러니까 2년 만에 김제동 씨의 강연료가 얼마가 뛴 겁니까? 3배로 뛴 겁니다. 그리고 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됐는지 더 잘 아시죠? 그렇죠? 2017년도, 2018년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강연료가 얼마입니까? 시간 단위로 봤었을 때 거의 뭐 1,0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또다시 3배 정도가 뛴 겁니다. 그러니까 김제동 씨의 강연료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. 2012년도부터 2017년도 사이에 왜 김제동 씨의 강연료가 거의 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몇 배가 뛸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가 있었던 사람인지 그 정도로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뭔가 진보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김제동 씨를 밀어주기 위해 가지고 국민들의 예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몇 배나 시장 가치보다도 몇 배나 이렇게 쳐가지고 돈을 줬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그거를 또 잘 보여주는 게 그 2019년도 충북 옥천의 강연료 지급 내역을 좀 보시면은 그 유명한 또 기부 많이 하시는 가수죠. 600만 원 정도였고요. 개그맨 김영철 또한 마찬가지로 600만 원 정도였습니다. 김영철 씨가 2번을 받아가지고 2019년도에 3번 강연료가 지급이 돼가지고 총 1,8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충북 옥천으로부터 얼마 정도를 받았냐 강연료로 이 세 개를 합친 거 한 1,800만 원 정도, 한 1,500만 원에서 1,800만 원, 그 정도를 받았던 게 김제동 씨거든요. 우리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 도대체 션보다 김제동 씨가 2배 가까이, 2배 더 넘게 가치평가가 돼야 되는지, 김영철보다 왜 도대체 2배 넘게 가치평가가 돼야 되는지, 정말로 시장에서도 김제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가 그 정도였는가? 라고 한다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근본적으로 김제동 씨의 문제는 위선성도 있습니다. 평상시에는 그렇게 뭐 시급이 어쩌다라는데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등이라고 떠들어대고 정작 자기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다라는 위선성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던 거예요? 자기의 가치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받으려면은 시장에 가가지고 자기 콘서트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왜 도대체 김제동 씨의 가치를 정부가 나서가지고 누구보다도 정부 편향적인 민주당 편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김제동 씨에 대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렇게 수천만 원씩 가연료로 줘야 되는가? 여기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김제동 씨가 반성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, 이번에 저런 식의 지자체 강연은 못 맡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참으로 김제동 씨도 이런 면에서 뻔뻔하신 분인 것 같아요. 끝까지 진짜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
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 거 아니겠습니까? 제발 좀 이것도 아까 어디였습니까? 이게 또 호남 지역에서 김재동 씨 불렀던 건데 호남 지역 지자체 그분들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.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서는 호남의 영원히 발전이 없습니다. 주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오히려 이 돈 쓰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